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이 황당한 일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임영웅님의 이 라라라 정명준님과의 무대 영상이 제가 7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임영웅님의 최근 공개된 히어로 EDM 리믹스 콘서트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EDM 리믹스 영상이 바로 2월 8일 날 이틀 전에 공개가 됐죠. 근데 벌써 인기 급상승 음악 탑3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폭등하다 보니까 최근 18억 8천만 뷰, 18억 7천만 뷰에서 1000만 뷰가 증가되는 것에 또 수일 만에 달성이 된 엄청난 쾌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 서울가요대상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각종 시상식과 또 최근에 공개가 됐던 임영웅님의 한국대중음악상 후보 부문에 대한 이야기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 때문입니다. 유튜브 내에서 인기 급상승 음악 탑3에도 들지 못하고 유튜브의 조회수도 미미하고 그냥 우리 팬들끼리만 최고의 가수예요, 왜 상 안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건 완전 억지잖아요. 그런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을 평가하는 건 우리 팬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조차 임영웅님이 홍보 모델로 활약하는 본죽에서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 당장 말씀드렸죠. 판매량이 폭등하고 있다. 포토카드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선다. 심지어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주문 전화와 현장 구매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자,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도 입증이 되려면요, 팬들만 산다, 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예요. 생각해보면 팬이 10명밖에 없는 사람이 광고 모델을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팬의 숫자가 전국에 수백만 명의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웅시대처럼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이 가수가 광고를 할 때마다 그 광고 제품 판매량이 팍팍 튀는 거예요. 자, 어느 회사건 수백만 명이 아니라요, 수만 명의 고객분들만 유치가 돼도 엄청난 흑자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도 TS 샴푸를 아주 다시 살려놓았죠. 그리고 심지어 TS 샴푸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CJ ENM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로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수 임영웅을 가리키고 있는 객관적 지표, 객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와 같은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하재근 평론가님부터 다양한 문화평론가, 대중음악평론가, 그리고 작곡가들이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은 트롯 가수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다장르를 섭렵했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로 떠올랐다. 그런 가수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LA 콘서트를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 방송 프로그램, 전문가들, 작곡가들, 심지어 작곡가들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하여 악평을 남기는 보컬리스트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러볼 수 있어라.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임영웅 가수처럼 노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발전성 있는 자세다. 이런 일침을 가했다라고 제가 미친 감성 작곡가님의 영상을 리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냐 하면 1시간 전부터 올라오고 있는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드디어 이 빵점뱅크, 이 뮤직뱅크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댓글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자, 무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무혐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혐의가 무엇이냐? 이 무혐의와 무죄는 다르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기사에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기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혐의 판정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타이틀곡으로 압도적인 디지털 음원 점수, 무려 2배 이상의 점수차를 보였고, 나아가서 음반 점수에서는요, 거의 3배 가까이 압도적 점수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점수에서 근소차.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송 횟수 점수에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임영웅님이 정말 조금의 점수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 르세라핌 팀에게 패배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방송 횟수 점수가 왜 빵점이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 적이 있음에도 이것을 빵점을 주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그 라디오 방송이 나왔던 점을 지웠다가 살렸다가 하는 모습들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사에 의해서 그 당시 낱낱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엄청난 논란들이 막 쏟아졌었죠. 빵점일 수가 없다. 자, 이때 디스패치가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빵점일 수가 없다. KBS 라디오 선곡 기록을 확인해보니 말이 안 된다. 자, 이때 엄청난,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라디오 선곡 리스트에 무려 임영웅님의 노래가 3일 동안이나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빵점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이 내역 자체가 지워졌다가 복구됐다가 반복되는 굉장히 조작의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한 언론사에서, 특히 디스패치는요, 매해 신년이면은 이 연예계와 이 방송계에 만연해 있는 어떠한 문제점을 꼬집거나 스캔들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밝히는 언론사로 유명합니다. 거의 탐정 언론사예요.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빵점일 수가 없다 라는 이유로 기사를 썼습니다. 디스패치가 결코 근거 없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들과 디스패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언론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봅니다. 근데 이곳에서 봐도 방송 점수가 빵점이려면 라디오는커녕 언급조차 없어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그것도 5월달 안에 며칠 사이로 쭉쭉쭉 존재했는데 어떻게 방송 점수가 없냐? 이것에 대하여 다 꼬집었었죠? 그리고 나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자, 전문이 어떻냐?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임영웅 점수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10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뮤직뱅크에서 임영웅이 1위를 하지 못한 배경에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날 10일이죠.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자, KBS 측은 논란이 일자 방송 점수를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당시 때 순위 집계 기간인 2월 8일에서 2월 2일, 이때 2일과 8일 사이, 요 사이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컨텐츠에서 임영웅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에 의해서 이 당시 2월하고 8일 사이에 4일, 7일 분명히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선곡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KBS가 이 당시 뮤직뱅크 방송 점수 중에 라디오 부문은 KBS 쿨 FM의 7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당시 때도 분명히 라디오가 방송 점수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나중에 되니까는 자신들이 지정한 7개 프로그램 말고는 집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스패치 언론사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때 이 내용이 지워졌다가 삭제됐다가 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류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삭제됐다 복구된 게 아니라 오류였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개 프로그램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당초 공개되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7개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점수를 채점해서 방송 점수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7개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 프로그램만 배제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분명히 이 당시 KBS 쿨 FM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등장을 했음에도 쿨 FM의 7개 프로그램, 쿨 FM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신들이 지정한 7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런 심사 기준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영웅시대 팬들이 아니라 이거는 방송 공정성이 정말 무너졌구나, 바닥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혐의 판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그냥 결정 지을게요. 영웅시대 분들의 생각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쿨 FM 7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월 4일날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 쿨 FM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분명히 흘러나왔어요. 자, 이것만 따지고 봐도 이들이 지정한 7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얼마든지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된 적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건 영웅시대 팬들이 아니라 이 뮤직뱅크의 공정성 논란을 익히 알고 있는 SM기획사에게 상을 몰아주는 방송이다. 원래부터 상 주는 것에 엉망이었다. 심사 기준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뮤직뱅크가 이렇게 무혐의 판정을 나온 것을 이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와. 자, 그렇다면, 자, 안티들이 또 헛소리 할 이야기를 제가 명확하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몇몇 분 계실 거예요. 너가 뭘 아냐. 경찰이 무혐의라고 하면 무혐의지. 그러면 이 뮤직뱅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냐. 무죄라는 거 아니냐. 무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죄는 말 그대로 죄가 있다는 것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판정이죠. 자, 근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뜯어서 말씀드리냐. 무혐의와 무죄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기사를 설명드리다 넘어간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뭐 예전입니다. 이게 뭐 최근이 아니라 2017년도 기사예요. 연예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혐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근데 무혐의가 무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무혐의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수사를 받다가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사건에서도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곤 한다.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무혐의 처분 결정이 곧 고소인에 대한, 그러니까 고소를 받은 사람이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는 의미가 아니다. 자, 무고죄는 뭐냐면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고소인이라는 건 용의자를 직접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에게 나 이제 무죄 판정 받았으니까 너 나 일부러 잘못되게 하려고 신고했지? 그래서 나도 너를 고소해. 이게 무고죄입니다. 말 그대로 무고하다.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수사 과정에 세워놨으니 그렇게 무분별하게 신고한 너를 고소하겠다. 이게 무고죄예요. 무고죄는요,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이 범죄 사실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요건이 증명이 됐을 때 무고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곧 고소인, 고소한 사람에 대한 무고죄 성립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혐의라는 건 결국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판정이 나온다. 두 번째, 이 범죄 사실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증거 불충분은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KBS 측에서 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만약에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입건까지 시켰던 사건입니다. 뭔가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고 입건까지 시켜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판정을 받았어요. 이러한 경우 열의 9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이 무엇이냐? 아니 수없이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KBS 측에서 그냥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집계 점수에 포함이 안 돼 라는 내용 한 줄만 넣어서 제출하면 의미가 없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자체적인 기준 선정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무혐의.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 처벌하기에는 조금 너무 미미해. 이거는 죄라고 하긴 좀 미미해. 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무혐의 판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왜 많은 언론사들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것으로 무혐의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증거 불충분 때문인지 그냥 무혐의인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이것이 죄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수사 과정 중에 무혐의 판결을 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전환하여 수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최근 제가 안진영 기자님의 영상에서도 변호사님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최근에 수사 과정에 심의 과정을 요청했죠. 수사 심의 과정을 판단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누군가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민원 제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가 너무 느리니까 이것 좀 잘 수사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서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의 상위 경찰부인 서울경찰청을 아무래도 자신들의 산하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를 그렇게 면밀하게 집요하게 파헤친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민원 제기가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오늘 밑도 끝도 없이 무혐의 처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긴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너무 순서도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뮤직뱅크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빵점 피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누군가에 의해 민원 제기가 됐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찰 수사로 전환이 됐고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입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조차 그래 이거는 잘못된 게 맞았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1월 25일이죠. 불과 며칠 전에 빵점 조작 피해 수사 못 믿겠다. 그래서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공정을 제기하며 민원 신청을 넣었는데 이 1월 25일 날 민원 신청 넣은 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이 10일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2주 만에 9개월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던 수사가 무혐의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혐의라는 단어는 바로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이거나 또는 이것이 죄라고 하기에는 미미하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까지 입건시켜서 엄청나게 진행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실제 결과가 제가 말씀드린 범죄 사실로 요건 충족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결로 무혐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무혐의라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증인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혐의 입증이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건 물론 여성 피해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혐의라는 대전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걸 죄라고 판단하여 검찰 수사 과정으로 올리기에는 검찰에서 땅땅땅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뮤직뱅크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증거 또는 이것을 죄로 입증시키기에는 KBS 측에서 이거는 뭐 우리 방송사의 기준이 이러하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시청자들이 알고 있고 온 국민이 뮤직뱅크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는데 심지어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는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점수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리고 야 이렇게 무혐의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찰 측에서 문제가 있었냐? 글쎄요, 저는 경찰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KBS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보면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사태가 있었죠. 야, 저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근 한 정치인의 아들이 50억이라는 엄청난 이 재산을 받았음에도 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죠. 가능하다. 문제없다. 법이라는 게 결국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참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공정성과 공권력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말이 체감이 되는구나. 야, 그렇게 많은 언론사와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구나.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소속사에서 발표한 좀 기분 좋은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바로 I'm Hero The Final 영화 개봉에 대한 각종 이벤트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특히나 개봉 1주차 상영과 현장 특전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주차, 첫 주차에 가야 돼요. 저도 무조건 첫 주차에 갈 건데, 첫 주차에 가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포토카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랜덤 증정한다. 그리고 이 현장 특전 이벤트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극장에서 1주차에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주차 상영 기간 동안에는 상영관 내부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 추후 홍보를 위해 영상이 사용될 수 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1주차에 방문하신 분들은요, 포토카드도 받을 수 있고, 임영웅님의 이 극장판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에 얼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뿌듯한 출연이겠습니까? 자, 또 나아가서는, 이런 이벤트와 경품은 제가 말씀드렸던 4D 플렉스에서 주관한다. CJ에서 직접 주관한다라는 것이고, 각종 경품 수령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빅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주차에 우리 많은 영호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극장판 I'm Here로 더 파이널에 방문해야 되지 않겠나. 정신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내일 LA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이 I'm Here로 더 파이널도 기대가 되고 그 와중에 이런 황당무계한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소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은 좀 더 기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승인과 투표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